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좀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안정이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모 의원이 있죠. 어제 100분 토론에서 했던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집값 안 떨어진다. 그래서 집권 여당 의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제 국민들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그 일반 서민들이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더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어서 지금 신문 기사마다 난립니다. 그래서 진 의원이 사흘 만에 또 말실수해가지고 이번엔 집값 안 떨어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릴 때 한 일주일 전에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지인이 지금 현재 아파트보다 한 30%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금보다 집값이 30% 떨어지면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도 무너지고 직장도 거의 상당수 무너지고 기업도 도산하고 개인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태가 와서도 안 되고 그렇게 오기도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태가 오면 정권도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있죠. 그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보합 상태를 유지하든지 이런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분이 보니까 국토부 위원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수습한다고 진땀을 베고 있죠. 집값 안 떨어진다 발언 해명은 급락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급락을 더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뭔가 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만 디플레이션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디플레이션 되는 순간 정권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락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부도.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보면 지금 정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금 정책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 곤욕을 치르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많죠. 그래서 어제 토론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대다수 의미가 이번 집값이 오르게 된 계기가 정부 정책 탓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정부 정책도 한 몫을 했지만 시중의 유동자금은 최근에 좀 많이 풀렸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번 집값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가장 큰 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 거죠. 어제 보니까 얼마 전은 3천조였는데 이제 3천조에서 더 뛰어넘었죠. 그래서 집값 잡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지방 같은 경우 일부적인 떨어질지 몰라도 지방도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는 지금 볼 때는 충분하고 공급이나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도 없고 잠시 억누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폭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다른 신문에는 지금 7월 10일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뭔가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오히려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서울 경기 전역이 동일한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하지 않겠는가.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이 규제의 어떤 보면 혼선, 규제의 엇박자가 일관되지 못한 이런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도 얘기죠.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 등의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매도자 우위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간 아파트 가격 보면 7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9%,
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내성이 생기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오르지 않겠는가. 이거는 뭔가 하면 서울 전역이, 경기도 전역이 전부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 일부 지역, 핵심 지역이 오히려 더 오르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모래 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고,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모래 주머니를 찬 사람이 좀 뒤처지겠지만, 똑같이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원래 잘 달리던 사람이 더 잘 달린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비유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규제적 지역이면 오히려 핵심 지역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일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참 애매하죠.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마이크 꺼진 줄도 모르고 뭐 속내를 조금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 참 쉽지가 않죠. 부동산 투기 돈 벌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여당 의원은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안 떨어진다. 물론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지는 않았죠. 집값이 보합 상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통 사람은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집값이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으면 보합이거나 최소 오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성이 있는 퍼지적인 해석인데, 집값이 안 떨어진다.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합이거나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큰일 나겠죠. 왜냐면 떨어지지 않으면 보합이거나 상승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보통 정부들은.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크니까. 그래서 야당의 모 의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 떨어뜨리고 싶다 하더라도 완만하겠죠. 그렇게 떨어져야지. 갑자기죠. 폭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마비규환의 상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자 이 진 의원이란 분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이죠. 80년대 후반 이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3년 만에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올랐다 이거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서울이 집값이 좀 올랐죠. 근데 이때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3년 만에 보통 뭐 50%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올랐다는 게,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100% 오른 데도 있고, 보통 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80년도, 물론 70년도도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직접 전에 듣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80년대 후반에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고 뭐 이런 사람조차도 이게 쉽게 떨어뜨릴 생각은 없다 이거죠. 쉽게 떨어져서도 안 되고 급락해서는 안 된다. 급락하면 그 파괴력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당 국토교통위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은 이번에는 확실히 잡겠다는 7.10 대책에 의해서 지금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데, 국토교통위 의원, 이런 사람이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속내를 드러냈다는 게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허탈감을 자아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명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100분 토론을 마친 후 미래통합당 모 의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어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저희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 발언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 그렇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집값 오르는 것보다도 있죠. 집값 떨어지는 게 정부로서는 정부 여당 정부로서는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고 집값 폭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집값 폭락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폭등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근데 폭락은 더 무서운 거죠. 폭등보다 폭락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렇죠. 집값 하락론자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을 있죠. 너무 주장하는 유튜브나 뭐 다른 어떤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된다. 집값 하락하면 뭐 조금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폭락이 나겠죠. 뭐 제가 볼 때는 10% 20% 이렇게 하락해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발언의 진위는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규제를 해야 된다. 토론에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행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 자본이 조세 부담을 회피해 빠져나갈 정책적 구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구멍을 더 촘촘하게 메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에도 이런 주장을 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의 속내가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아파트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 인기 끌려면 상승론 또는 하락론 해가지고 있죠. 일관되게 아파트 폭등한다 아니면 폭락한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인기를 얻겠지만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뭔가 하면 폭등보다 더 무서운 게 폭락입니다. 그래서 폭락은 그렇게 쉽게 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폭락이 오게 되면 정부가 규제를 다 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제 토론에서 모 의원이 집권 여당 특히 국토부 위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오늘 하루 종일 좀 허탈감과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